테슬라의 1조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보면 더 많은 자동차 판매를 통해 이 가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와 자율주행을 통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8.73을 기록했고요. 오늘 5.62%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테슬라는 마이너스 3.2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은 테슬라가 무려 53.48%라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테슬라는 36.3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속보로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당선인 트럼프가 자율주행의 규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뉴스 이후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8%까지 상승하면서 이 뉴스가 테슬라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소식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시키게 된다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기업은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2기 트럼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사람들로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있었던 많은 규제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연간 최대 2,500대로 제한되어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가 연간 10만 대로 연방정부의 법안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큰 기대가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가에서는 이런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오늘 테슬라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팀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달러 7,500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소식에 이어 나온 것이며, 함께하는 분은 RBC의 톰 나라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차량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에 연관된 AI 기업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환경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세액 공제 폐지일까요?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확실히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합니다. 연방 규제는 GM이 자율주행 차량 생산을 중단한 주요 이유이며, 페달과 핸들이 없는 차량을 만들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Stop making its origin purpose-built vehicle, right? That allows you to make a vehicle without pedals and steering wheels.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방 규제 완화, 또는 이를 정책 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사이버캡의 개념에 필요합니다. 이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언급한 웨이모의 경우 페달과 핸들이 있는 차량을 만든데 다른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페달이나 핸들이 없는 차량을 저비용으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테슬라의 주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1조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보면 더 많은 자동차 판매를 통해 이 가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와 자율주행을 통해 가능할까요?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결국 자율주행이 시장 가치를 정당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테슬라 주식은 오늘 다시 5% 이상 상승하며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한 달 만에 50% 이상 오른 건데요. 오늘 웨이모와 우버의 주식도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규제의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테슬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놀랍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 이후에 달러 7,500 세액 공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약간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테슬라에게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액 공제 폐지가 테슬라에게 유리하다는 서사가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EV 보급률이 8%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자는 쉐보레 이코녹스가 아니라 도요타 캠리입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 폐지는 테슬라에게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연방 규제 완화는
물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세부 사항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요. We don't know the details here. Devil's in the detail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로보택시 평가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 가격 목표의 44%이고 완전 자율주행은 33%입니다. 그러니 거의 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기회라는 점은 이해되실 겁니다. Right? Like we're talking about huge multiples. And so that deregulation, I'm not surprised. 선거 이후 테슬라 주식이 주당 약 $90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얼마나 머스크와 트럼프의 주식이 되었나요? How much is Tesla now a Musk and Trump stock? 원래는 머스크 주식이었죠. 그리고 금원에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와 대통령 당선자가 상당히 뜻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이슈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나 리스크가 있을까요? 조금 변덕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언젠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릴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그런 일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 선거 이후의 주가 상승이 본질적인 펀더멘털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기대감에 기반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Autonomy on a federal basis. It does matter. 그리고 일단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죠. 그래서 답변이 조금 복합적이긴 합니다. 확실히 대통령 당선자와 완전히 연결된 주식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있다면 그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Tailwind for you most definitely helps, right? So 그래서 복합적인 답변이 되겠지만 만약 로보택시를 믿는다면, 자율주행 기술을 믿는다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이 회사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시작된다는 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everything in motion to achieve what this company wants to achieve.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과 자율주행이 허가를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RBC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7,500 세액공제의 폐지가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1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전기차의 판매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평가를 더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고평가에 대한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판매보다는 AI와 자율주행을 통해서만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테슬라의 선거 이후 주가 상승이 본질적인 펀더멘털에 기반하지 않은 상승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오른 주가가 다시 꺼질까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이 트럼프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한번 결정되면 정부가 다시 바뀌어도 다시 돌리기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급격하게 53%라는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 허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였는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CNBC에서는 기자를 내보내서 자율주행의 기준은 테슬라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를 표준으로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CNBC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앵커를 통해서 전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었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술은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했던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훨씬 더 좋다는 평가도 하고 또 테슬라보다는 구글의 웨이모를 주목하라고 방송하면서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웨이모는 로보택시로 주당 15만 회 이상 탑승을 완료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년 초 오스틴과 애틀란타에서 로보택시를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기준은 테슬라가 아니라 웨이모를 바로 기준으로 그 표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운전 데이터 및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이 기자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테슬라가 우버나 웨이모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테슬라가 웨이모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해 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아마도 웨이모가 로보택시의 기준이 되게 된다면 라이다는 필수 설치로 확정이 될 것이고
모든 기업들이 HD맵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등 이런 법안이 책정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 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운전대와 페달 없이도 자율주행 차량을 도로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는 곳에 독일의 장관과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충돌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독일 매체인 타게 스피겔이 월요일에 공유한 인터뷰를 보게 되면 브랜덴부르크 경제장관인 요르그 슈타인바흐의 말을 보도했고, 이분은 트럼프의 승리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직접 논쟁을 벌였다라고 말했고, 또한 머스크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일론 머스크가 곧 기후 보호에 대한 트럼프의 문제점을 깨달을 것이고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머스크의 지지가 독일에서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도 하면서 해외의 정치를 국내의 정치로 끌어들이더니 또 자기 지역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여전히 소중하다라고 말하며 정신없는 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팩토리에 대한 정치인의 협조가 미비하자 아무래도 테슬라 기가베를린은 아직도 시위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진을 보면 테슬라가 공장의 확장을 계획하기 위해 벌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 환경운동가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항의를 하는 중이며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폭탄물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떠나기를 거부하자 현재 대규모 경찰팀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이들을 제거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운동가들의 구호는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평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강압을 통해서 집회를 해산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의 해결이 단순히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테슬라는 현재 약 3,000그루의 나무를 성공적으로 베어냈고 확장을 위해서 벌목하려는 그 나무의 3배 달하는 나무를 심을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올해 10월까지 이미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상황이지만 독일 정부의 반대와 시위대의 방치까지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독일에 공장을 지은 일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은 테슬라가 더 큰 전기차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한 트윗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트윗에서는 대가족을 위한 대형 테슬라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더 많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더 큰 전기차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현재 모델 X가 가장 큰 모델이긴 하고요. 최대 7인승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비싼 가격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모두 다 탈 경우 짐을 실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대부분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열리고 있는 밴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도 이런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아이가 셋 있는 사람들은 모델 X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만 태우는 게 아니라 아이 셋 그리고 큰 개 또 화물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차가 필요하다면서 테슬라에서 그런 차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자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알겠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사이버 트럭을 기반으로 한 밴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이버 트럭이 밴으로 개조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컨셉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테슬라에서는 위 로봇 이벤트를 통해서 로보밴을 선보인 적이 있고 이 차를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차 말고도 아이가 3명인 가족만을 위한 차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에서 공개한 로드맵에서 베일에 덮여있던 2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차는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이며 모델 2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이버 트럭을 기반으로 한 차인데 현재까지는 로보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일을 덮은 차량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 실루엣이 로보밴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을 개조한 벤이 나올 거다라는 루머가 훨씬 더 큰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2022년에도 모델 X보다 더 큰 차량이 필요한데 혹시 테슬라에서 이런 것을 출시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을 올렸었고 이때도 일론 머스크는 그 질문에 윙크로 답하면서 앞으로 무엇인가 모델 X보다 더 큰 대가족용 전기차가 나올 수 있음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는 어떤 모델을 또 발표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